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김근우의 승리 공식, 테마를 알면 수익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풍성한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오늘도 특별한 선물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선물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이 승리공식 강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와 저 김근우 전문가가 보고 있는 차트가 좀 다르다라는 점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 김근우 전문가가 보고 있는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김근우 전문가의 승리공식 차트 설정법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제공받는 방법은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승리 공식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분석하는 것 또한 같은 차트를 보고 분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선물이니까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선물 어떤 것이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승리하기 쉬운 곳을 공략해야 한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전투로 비교하자라면 가장 이기기 쉽고 가장 승률이 높은 곳을 포커싱해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모든 종목이, 모든 주식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할 때 내리고 나서 올라가는 타점을 잡으시라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바닥이 어딘가요? 어디에서 우리가 포착해야 되나요?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들여다보시려면 2,400개가 넘는 우리 시장의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도 제가 어떻게 봤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는 아무래도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드린다기보다는 HTS 내에서 제가 직접 목소리를 담아서 영상을 녹화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HTS 내에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설정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이 모든 선물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부분 QR코드 있죠?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가지고 스캔하시게 되면 또는 자,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또는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셔도 두 가지 방법 모두 참여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참여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게 되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고요. 접속하신 모든 분들께 차트 설정 영상과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을 모두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톡방에 계시게 되면 제가 월요일 이제 장중,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장중에 어떤 이슈 그리고 어떤 테마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떤 곳에 포인트가 있고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기 때문에 톡방에 계셔가지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들 또한 받아가셔라 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도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무료 방송은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나요? 자, 지금 주제는 상한가를 잡아라. 관심 종목 대공개로 나갑니다. 물론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김근우 전문가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공략주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 분석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이 포인트로 여러분들 관점을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런 테마, 이런 종목, 이런 섹터가 부각받을 겁니다. 시장에 관심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수익도 챙겨가세요. 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물어보실 거예요. 전문가님, 그럼 무료 방송 어떻게 참여하나요? 똑같습니다.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자, 일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 8시 전에 7시 반 전후에서 제가 참여 링크 하나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링크를 모바일 또는 PC에서 클릭만 하시면 모든 분들이 참여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 마지막
막바지에 여러분들께 이번 주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공략주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강의 끝까지 시청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근우의 승리 공식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어느덧 벌써 27강의 승리 공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도 테마를 알면 수익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물론 그 전에 오늘도 이 승리 공식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 테마에 대한 내용으로 테마에 대한 관점으로 이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되면 사실 수익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손실 보기가 더 쉬워질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1강, 2강, 3강 하면서 제가 어떻게 승리 공식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 목차가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 기본에 있다라고 항상 강조드립니다. 1강부터 이 12강까지 보면요. 이 차트에 대한 기본기가 들어있고요. 차트에 대한 기본기 이후에 기법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테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테마를 우리 기본기를 통해서 흡수할 수가 있고 사실 한 가지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같은 이슈 생각해 보셨나요? 종목이 7개, 8개가 같은 테마에 묶여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종목을 골라낼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종목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이 기본기를 통해서 가져가셔야 한다라고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톡방 들어오는 방법 2가지가 나와 있죠. QR코드 스캔이나 샵 3772번 김근우 문자 보내셔가지고 제가 있는 톡방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신 다음에 전문가님 제가 승리 공식 처음 보고 왔는데 강의를 처음부터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1강부터 다시 보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기본기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농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곡식을 재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씨를 맨 땅에 막 뿌리면은 이 곡식들이 잘 자라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저 땅을 갈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땅을 먼저 만들고 나서 씨를 뿌려야 그리고 나서 곡식을 키워야 잘 자란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식으로 대입을 하자면 이 기본기는 땅을 고르게 만들고 기름진 땅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씨앗은 뭘까요? 바로 우리 돈이 되겠죠. 예를 들면 시드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고르게 만들고 나서 시드머니를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승리 공식을 지금 27강째인데 50강이 돼도 같은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안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승리 공식을 띄엄띄엄 보긴 했습니다만 이 기본기에 대해서 익히지 못한 분들 분명히 계실 거다라고 봅니다. 1강부터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 간단히 드리고 설명드릴 테지만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좀 잘 쫓아오셔야 될 거예요. 우선 코스피 일봉 차트를 가지고 간단하게 시장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냐면요. 지난주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냐면 이 회색선 241선이다. 241선은 추세선으로 지수상에서 자주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된다라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에 대응하셔라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지지가 발생했고 오늘까지 해서 강하게 반등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전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강의에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주봉인데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두었습니다.
숫자 뭐라고 써 있나요? 2650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선을 그어두었냐면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의 캔들이 한 주가 되는 주봉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강한 하락장이었습니다. 강하게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캔들을 한번 볼게요. 하락하다가 지지받는 영역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중복돼서 지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 차례 지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의 저항대가 되는 영역입니다. 저는 주봉상 기술적 분석에서 이 2650선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사실 많이 올라와줬습니다. 작년 9월 2134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올라와 주긴 했어요. 다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대가 뚜렷해졌습니다. 2650선. 지금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강한 저항대가 발생했을 때 여기를 돌파하면요. 우리 지지와 저항 같이 공부했죠. 어떻게 됐죠? 이 자리는 강한 지지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밟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분명 생각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 2650선 혹여나 맞고 다시 저항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저항을 받는다면 이전에 발생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시장은 눌려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코스피. 저는 2650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여력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 이후는 돌파하는지 여부를 같이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테마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가져왔고 지지난주에도 가져왔고 3주 전에도 가져왔습니다.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점점 바뀌고 있죠. 지금 이슈는 어떤 것이냐 하면 관련주들이 줄줄이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역사적 신고가 라인에 들어가고 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소수 대란. 지난주에 가져온 종목들인데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요소수 공급량 충분하다. 그러니까 괜찮다, 대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군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대화가 많습니다. 자,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던 대동그룹주입니다. 포스코와 합작해서 이제 키가 되는 단어라고 하면은 자, 특수환경 임무 로봇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테마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 제가 대동그룹주를 별도로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로봇주들의 강한 상승에 힘입은 테마 속의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동그룹주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은 좀 특징이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율주행은 로봇보다 상승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상승 기간이 길면 길수록 테마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포함되는 종목 수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자율주행은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간추려봤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위주로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석유 관련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WTI,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핵심 키워드를 유가로 잡아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유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 이번 주에는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을 먼저 바라보고 그다음 테마, 섹터, 종목을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린다라는 점입니다. 흥구석유, 한국석유, 추가로 GSE, 중앙에너비스까지 이 석유를 가지고 파동을 만들어준 종목들이거든요. 즉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군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많죠? 자, 다음은 5G입니다. 자, 미국에서 인프라법에 따라서 25만 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에이스테크를 필두로 머큐리, 라이콤, KMW처럼 사실 종목 더 있습니다. 제가 좀 뺐어요. 오늘 너무 많아서. 그중에서 상승률이 좋고 시장에 좀 더 관심이 또렷했다라는 종목군 4개를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5G 종목도 최근에 발생한 테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상 마지막인데요. 사실 지금 포스코 그룹주는 이제 최근 테마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으로 가서 7월로 한번 볼까요? 우리 7월에 포스코 그룹주는 에코프로 그룹주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대장주, 주도주로 꼽혀왔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희귀 금속류로 분류되는 리튬이라든지 미 블루 암모니아를 생산하겠다라는 발표처럼 희귀금속류 관련된 이슈가 덧붙이게 되면서 2차 전지 모멘텀에 또 다른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포스코 스틸리온을 필두로 포스코 엠텍,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는 이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주는요, 제가 지난주랑 다르게 준비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테마를 꼽는 데부터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이슈가 이번 주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노트북을 켜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드릴 테지만 그때 상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시간에는 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또렷이 가야 할 방향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를 한번 볼게요. 이건 테마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돌아온 B2, 2차 전지 끝나자 로봇 요소수로 쌓인다. 여러분 아마 주식시장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자주 들어본 뉴스일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각종 테마주가 올라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 미수를 통해서 이제 금융사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은 제가 테마 강의를 드릴 때 같이 한번 꼭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가져온 거예요. 아마 시즌별로 이런 뉴스 나올 겁니다. 지금은요, 예를 들어 로봇 요소수가 강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2차 전지로 돌아가면 2차 전지가 화두가 될 거고요. 반도체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화두가 될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테마에 대한 것과 증시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 신용 미수를 바라보는 것은 각각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테마주가 이게 너무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B2가 쌓이는 게 아닙니다. 증시가 상승할 때는요, 항상 신용 미수가 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조금 우리가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번 주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어제 목요일, 오늘 금요일에 강하게 시장이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지 월화수 장세 어땠나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엄청난 하락세였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많이 눌려줬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신용 미수금이 있었다. 제가 지금 TV 방송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하기는 사실 좀 시간도 어렵고 과정도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또 무료 방송 진행할 때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트북 켜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본격적으로 드릴 텐데 그 전에 선물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지금 여기 QR코드 있죠?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 링크 하나 나올 겁니다. 참여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게 되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접속하시는 모든 분께 2가지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차트 세팅 설정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생리공식 강의 때 보여드리는 차트와 여러분들이 HTS에서 보고 있는 차트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차트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차트 세팅 설정법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요. 두 번째 선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승리하기 쉬운 자리를 공략해라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어디다?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들. 주식은요, 어차피 올랐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올라갑니다. 전문가님 아닌데요? 삼성전자는 맨날 올라갔는데요? 삼성전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양시장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은요. 많이 올라갔으면 많이 내려가고요. 많이 내려갔으면 많이 올라갑니다. 반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많이 내려간 종목을 앞으로 올라갈 타점에서 공략한다면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내시기도 훨씬 수월할 것이고 훨씬 더 리스크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는요. 바닥 구간에 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여러분들께 노출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걸어서 바닥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는 패턴에 해당되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보여지게끔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2,400개가 넘는 종목을 언제 하나하나 어디가 바닥인가, 어디가 올라갔나, 어디가 내려왔나 분석하나요? 어려운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편하게 분석하실 수 있도록 바닥 구간에서 보여지는 패턴대로 발생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도록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 제공해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은 모두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목 테마에 대한 분석, 마지막 관심 종목을 대공개하는 무료 방송이 진행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선물과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무료 방송을 함께 좀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선물도 제가 바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 오후 8시에 시작되는 무료 방송입니다. 시장을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예측을 디테일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관심 종목 또한 여러분께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8시, 일요일 오후 8시 시작인데 7시 반 전후해서 여러분들께 참여 링크를 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톡방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클릭만 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마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제가 노트북을 직접 켜고 여러분들과 차트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간입니다. 승리 공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지금부터 승리 공식 강의 본격적으로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기존의 공략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9월 1일이죠. 9월 1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공개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자율주행 관련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 대응법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주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자, 조금 올려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지금 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멘텀 지니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아직은 많이 바닥에서 출발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관점 그대로 가져가서 일봉에 대입할 겁니다. 자, 일봉상 그러면 전문가님 이 종목이 언제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인가요? 자, 금요일 장 마치고 월요일 시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공략 드렸던 종목이니까 자, 월요일 시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익률 한번 그어볼게요. 어느 정도 고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자, 이렇게 보지 말고 제가 직접 표시한 대로 보겠습니다. 약 18.69%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었습니다. 9월 초에 공략을 했고 지금이 9월 중순인 점을 감안하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사실 갭 상승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갭 상승분을 반납하고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1차 목표가로 제가 얼마를 드렸었냐면 3,540원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미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눌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라면 많은 분들 제가 공략하는 공략주에 목표가대로 진행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물량은 많이 정리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눌려주고 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 눌려 있는 것도 맞는 점이지만 이미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슈입니다. 자율주행 이슈, 자율주행 테마는 다시 한번 지속 가능할 만한 테마이고 또 하나는 주봉상 많이 눌려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지금은 자율주행 테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자율주행이 한풀 꺾이더라도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줄 때에는 또 다른 테마로 상승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도 좀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려볼까 합니다. 2차 목표가는 조금 멀리 보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자 4,000원 구간. 4,000원 구간이면 지금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 박스권에서는 바닥 박스권 상단이었던 1차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제가 왜 4,000원에 지금 드리냐 하면 돌파를 한다면 4,000원까지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공략주 드릴 때 항상 이야기 드리죠. 오르면 팔아라, 내리면 사라. 항상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렇다라는 관점을 가진 상태로 2차 목표가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2차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전략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먼저 이렇게 첫 번째 9월 1일 날 제시드렸던 자율주행 관련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종목이 하나 더 있죠. 바로 9월 8일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냐 하면 바로 TPC 글로벌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난주 9월 8일에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렸고 이제 9월 11일 시가 기준으로 여러분 공략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부터 갭 상승이 발생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가에서부터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결국에는 19.48% 상승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좀 큰 수익 가져다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 드는 종목입니다. TPC 글로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핫한 테마인 로봇 관련 테마입니다. 게다가 제가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많은데 왜 TPC 글로벌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많이 하락했고 바닥에서 들어오는 이 시장 수급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시장이 선택한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하고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시장에서 적당한 눌림이 발생했을 때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이 수익이 발생했고 사실 지금 1차 목표가 제가 3,300원 드렸거든요. 근데 그 구간보다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미 이제 목표가 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물량은 매도하셨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자,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800원 되는 구간입니다. 바로 전 고점대 그리고 최근 고점대 같이 저항을 받았던 영역이에요. 설사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 터치한다라면 일단은 매도로 봐야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사실 돌파건 아니건 분할 매도 관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돌파하게 된다면 좀 더 끌고 가볼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종목, 지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공략주가 모두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강의 마지막에 해서는 또 하나의 공략주가 여러분들께 공개된다라는 점 기대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수익률 리뷰도 했고 여러분들께 사실 이번 주에 가장 포커싱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의 핵심은 어떤 것이었죠? 바로 유가였습니다.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좌우되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이번 주는 잘 아시겠지만 CPI였습니다. 그것도 근원 CPI가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원 CPI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변동성이 큰 식품이랑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것이 근원 CPI인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4.3% 상승을 했고 전월 대비해서는 0.4% 하락한 수치입니다. 사실 시장 예상치와는 부합하게 되면서 이 9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판단했을 때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은 금리에 대한 악재가 한 발 물러섰다라고도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이번 주에 이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서 일단은 시장 반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11월, 12월 되면 금리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다. 또는 아니다, 동결이 좀 유지될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인하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제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금리에 대한 여부는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부는 FOMC 의장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좀 저도 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이런 점은 있죠. 일단 일시적으로 지금의 악재는 해소되었고 시장은 반등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이죠. 그렇다라면 일단은 저는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등은 반등으로 볼 수 있고요. 눌림은 눌림으로 볼 수 있고 하락은 하락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제가 역시나 가치 평가하는 테마를 바라볼 때에도 시장이 선택한 것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것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도 마무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CPI가 핵심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CPI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어질지는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또 승리 공식 강의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봐야 될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우선 테마 같이 들여다볼 텐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 중심에 있는 로봇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에는 힘이 조금은 부딪히는 힘이 좀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로봇주인데 대표주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차트상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께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봉상 모습입니다. 강하게 상승을 했고 사실 우리가 이 주봉 월봉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봤는지도 보이고 있죠. 이미 고점대를 만들어 주었고 우리 승리공 측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싸움 어디서 발생합니까? 바닥에서 올라갈 때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기적인 성향을 띠는 트레이딩을 좋아하시고 많이 하셨던 이제 숙련된 분들에게는 괜찮은 종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보기에는 저는 이 종목은 당연히 이번 주도 같은 내용들일 겁니다. 투자하기 어렵다, 어려운 자리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움직였는지 봐야겠죠. 지난주 이후로 사실 고점 만들어주고 쭉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하락했어요. 저가는 마이너스 9% 이하로 떨어졌고요. 종가는 마이너스 8.46%로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7월에 에코프로가 좀 떠오르기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준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로보틱스 모멘텀으로 강하게 상승해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멘텀을 좀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점 만들어주고 하락하고 있고 사실 이 하락세가 어디서 끝날지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예를 들어 1분봉이라든지 틱 차트를 통해서 단기 파동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공략하실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멘텀이라는 거는 IPO 모멘텀은요, 특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면 두산은 모멘텀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봇주는 DIC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DIC라는 종목은 사실 이전 두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전의 전고점대에서 저항을 막고 지금 약간의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봉상 공략하는 타점을 좀 잡아본다라면 지금 전고점대에서 내려온 이 구간을 일단 목표로 좀 둘 수 있겠고요. 그리고 눌림이 발생하면서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좀 좁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지금도 좀 비싸 보이긴 해요. 좀 더 눌렸을 때, 좀 더 이격이 좁혀졌을 때 그때에는 변곡점 구간으로서 소액으로 조금씩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하는 관점 정도는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로봇주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 비쌉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TPC 글로벌인데 제가 오늘 공략주 시간에 짚어드린 종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테마는 바로 요소수 관련 종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조비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마성이 사실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 좀 신기하실 거예요. 이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갭 상승을 상한가로 출발한 다음에 눌리고 눌려서 제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강하게 상승해주고 또 눌리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요소수 이슈는 테마성이 굉장히 짙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중국에서 입장을 아니다라고 했죠. 중국이 수출 금지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뜬 테마주들인데 중국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전도체처럼 의견에 따라서 수급의 변화가 강하게 차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너무 클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좀 있는 테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테마는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저점대를 만들어주고 바닥에서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테마성이 짙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눌렸을 때 공략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KG케미칼입니다. 같은 테마이고요. 아시다시피 조비보다는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게다가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조비는 쭉 상승해주고 나서 저점을 만든 종목이라면 사실 KG케미칼은 주가도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전 저가를 깨지 않고 눌려줬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종목이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서서히 상승해주고 있는 종목이 좀 더 낫다라는 주의입니다. 누가 하기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변동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눌려줄 때 공략한다면 천천히 수익을 쌓아가기에 오히려 조비보단 훨씬 나은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평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위치인데 근데 하나하나의 캔들이 변동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천천히 눌려줬고 단기 이동평균선은 지금 캔들과 만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조비보다 안전하게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효성 OMB라는 종목입니다. 비료 관련주죠. 효성 OMB. 사실 이 종목은 이 차트적 관점도 좋습니다만 이 종목은 사실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주봉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많이 눌려주고 있는 관점은 조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만 변동폭이 크지 않고 또 하나의 관점은 저점이 또렷합니다. 그렇죠? 이 7,700원 되는 구간, 7,400원 되는 구간이죠. 이 7,400원 되는 구간에서 과거에도 이 대세 상승 전 저점이 발생했고 그리고 중간 2022년도에도 저점, 2023년도에도 저점을 만든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여러 차례 지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단단한 바닥이다라고 바닥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효성 OMB는 아무래도 비료주이다 보니까 여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요소수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곡물이나 곡식 관련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동그룹주 한번 볼게요. 먼저 대동그룹주 중에서 오늘 강하게 올라갔던 대동기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 차트 참
멋있죠? 어떤 점이 멋있냐면 정말 상승률이 큽니다. 이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갔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고점으로 보면 100%가 넘죠? 166%가 상승을 했는데 이 대동그룹주가 이 로봇 모멘텀을 같이 띄고 있다고 제가 아까 판서에서 강의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포스코와 함께 특수 임무 로봇을 만들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흔히 말해 농슬라라고 불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주봉 한번 보게 되면 이미 전고점대를 돌파했고 사실 이미 고점대가 강하게 뚜렷하게 올라갔고 이렇다라는 거는 일봉상 이평선과 이격도도 강하게 벌어진 종목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없을 때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이제 막 시장의 선택이 받았을 때 이렇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승리 공식 관점으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많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공부하는 관점으로만 보는 겁니다. 굳이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아닙니다. 지금은 욕심이 너무나도 큰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변동성도 굉장히 클 것이고 리스크는 그만큼 올라가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같은 그룹주인 대동을 한번 볼까요? 이 투자 경고까지 붙어 있습니다. 투자 경고가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투자 경고라는 거는 이미 굉장히 급등했다라는 얘기예요. 대동은 사실 특수임무 로봇, 포스코 모멘텀 이전에 이미 로봇 모멘텀으로 강하게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같은 관점입니다. 대동그룹주 자체가 테마로서는 지금 강한 힘을 받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테마가 이미 지속이 오랫동안 되었고 상승률이 너무나도 큽니다. 위험한 자리다,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은 자율주행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먼저 퓨런티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면은 자, 주봉상 위치 보면은 이미 고점대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고 월봉으로도 보면 이미 신고가 영역입니다. 처음에 이 종목이 상장을 2022년도에 했거든요. 그 고점대 자, 차트를 더 당길 수가 없네요. 자, 그 고점대가 지금이랑 맞습니다. 이 자리예요. 계속 부딪히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지와 저항 기본기 강의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저항 맞고 내려갑니다. 지금 사실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라면 아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단기 파동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다, 나는 주린이다라면 공략하기 어려운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짧게 본다라면 사실 이 종목은요.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분이 조금은 남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캠시스 한번 살펴볼게요. 자, 퓨런티어처럼 막 상승을 이어가고 고점대를 만들어준 종목 아닙니다. 지금 이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자, 차트를 조금만 더 길게 봅시다. 자, 길게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대가 2021년도 8월이었습니다. 3,000원이었고 지금은 반 정도 가격이 되는 1,600원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선택이 최근에 발생한 종목입니다. 일봉 보면 적당히 눌리고 있죠. 차라리 저는 오히려 퓨런티어보다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캠시스 같은 종목을 모아가는 게 훨씬 더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자율주행 모멘텀은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모멘텀이 아니에요. 충분히 지속 가능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테마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라이콤이라는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라이콤도 사실 캠시스에 오히려 비슷한 종목이 될 수 있겠죠. 주봉으로 함께 볼게요. 이전 고점대가 좀 짧습니다. 2023년 5월에 강한 상승을 만들어주고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봉상 4개의 캔들이니까 한 달이죠. 한 달 만에 100%가 넘는 상승 만들어주고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요. 사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올라가본 놈이 더 올라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속된 말이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한번 상승을 했고
눌려줬고 상승분 반납했고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니까 다음은 올라갈 가능성 높은 것이고 출발했다라는 점입니다. 일봉상 한번 볼게요. 라이콤. 자, 근데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어떤 것이냐면 라이콤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즉 변동성이 좀 큽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을 가지지 않고 예를 들어 처음부터 비중을 강하게 실어버리면 종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압박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콤이라는 종목은 분할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준비한 양에 비해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오후 8시에 무료 방송에서 강의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께 테마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서 참여 가능한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테마나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도 관심 종목도 같이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요. 제가 여러분 강의 시작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오늘도 공략주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가 보고 있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2주 연속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바로 아즈텍 WB라는 종목입니다. 아즈텍 WB라는 종목은요. 우선은 주린이 분들, 특히 이제 뉴스나 이슈로 주식시장을 접한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모직물 원단 제조업체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무슨 원단 제조업체를 지금 시장에 이슈도 없는데 왜 이런 종목을 추천하세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마라는 거는요. 보통 상승이 출발할 때 붙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 아즈텍 WB가 테마 자체는 뚜렷하게 붙지는 않았습니다만 차트상 굉장히 예쁘다. 예쁘다는 표현 좀 이상할 수 있겠죠. 차트상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서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주봉상 한번 볼게요. 자, 주봉입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요. 자, 차트 좀 늘려보겠습니다. 자, 지워보고요. 과거에 2021년에 5,000원대가 넘는 가격대를 만들어줬던 종목이 지금은 1,000원대입니다. 게다가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리고 많이 눌려있던 기간도 길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좀 끝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도 가져가 볼 수 있겠죠. 아즈텍 WB 앞으로 큰 상승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테마도 상승할 때 같이 붙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흑자 전환도 좋은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고 과대 낙폭 상태인 점도 말씀드렸고 가격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우선요. 1차 목표가는 2,200원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입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요. 사실 저점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안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500원, 1,500원 되는 구간에 손절가 잡아드려 볼게요. 자, 1차 목표가 2,200원, 손절가 1,500원 잘 메모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한마디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테마도 많고 개별주도 잘 올라가고 시장에 이슈도 많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선이 분산되거든요. 여러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마, 잘 아는 섹터에 집중하셔라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다 보려다가 중요한 걸 다 놓치는 수도 있다라는 지점이거든요. 추가로 시장에 대한 브리핑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또는 여기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게 되시면 참여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게 되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톡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지금 분석 드렸던 것처럼 김근우가 보고 있는 차트와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차트 세팅법 영상 그리고 개인들이 가장 승리하기 쉬운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포착하는 방법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을 제공해 드린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은 이 톡방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오후 8시에 무료 방송 통해서 가져갑니다. 시장과 테마, 섹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 공개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